그럼 오늘은 제가 과거에 현재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투쟁을 해왔느냐, 이것 부문을 발표하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포닉스 발표 정황이 3 발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저항의 삶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이 얼마나 있는지 출판사하고 서점에 알아보니까 책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한 6권, 7권 정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 저항의 삶이라는 이 내용이 민청학년 학생투쟁과 노동 현장에 제가 들어가는 과정까지만 나 있고, 노동운동에 관해서 혹은 노동운동과 그 후의 정치운동에 관해서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더 사실 써야 되는데 그 옛날에 기억도 다소 쇠퇴했고 해서 한 권, 이 후편을 쓰지 못한 것은 제가 유감스럽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항의 삶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그 요점을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학생운동 참여 과정이 1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에 민청학년 사건을 같이 주도하면서 투옥되는 이 과정이 2페이지에 있고, 노동운동에 이제 투신하게 되는 이 과정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나서 그 전에부터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나서 노동자들 조직을 해서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하고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를 건설하는 과정, 그리고 이 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건설은 선노입 전노입 건설은 주로 제조업 노동자와 수도권의 업종 노동자들, 그다음 지하철같이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자들이 선노입 전노입 건설 과정에 주되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건설하면서는 보다 업종 권영기를 주로 하고 있던 업종 노조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전면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민주노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제가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학생운동 참여 과정을 보면은 제가 사실은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님에도 오늘 주제 자체가 제가 살아온 과정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과정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경남 고성 효안면에서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를 했죠.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1960년 부산고등학교 입학. 196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2025년이니까 65년 전입니다. 65년 전. 그래서 그때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제가 그때부터 사실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인생 문제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어가고 그걸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고뇌를 앓고 있어서 사실 고등학교에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어요. 한 1년 딱 마치고 2년 마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를 좀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검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나이에 1960년 3월 서울물리대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그 한일 양국이 1965년 기본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나 기본조약 체결한 데 대해서 학생들은 한일 협정이 불평등하고 반민족적이다. 그리고 이런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까지, 정권과 미국까지 비판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알다시피 이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기술 일본 도입하기 위해서 한일회담 적극 추진했는데, 일본도 자기 이제 산하의 경제권으로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이것이 일본에 대한 종속,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있는 미국에 대한 종속이고, 남북 분단을 강화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다 해서 구조교육으로 규정하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운동을 1960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제가 66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벌렸어요. 그러자 이때 물론 이제 학생 세력이 전국적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 학생들이 거세게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이런 데까지 참여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학생이 치고 나오니까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을 훈련소 종속시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인 사실상 군사교련을 2시간, 3시간 강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련철 반대 철폐운동을 또 전개했습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 민주운동에서 넘어서서 이제 유신체제 철폐운동으로 들어갔습니다. 65년까지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 민주운동, 민족주의 운동이었는데 1972년에 유신철폐운동으로 나가면서 기존에 사실 군사화되어 가고 있는 박정희 체제에 관해서 체제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것이 74년 4월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 들어갔어요. 저도 사실 서울대, 서울물리대, 고대는 그렇게 조직을 못했어요. 법대, 상대, 사대, 의과대, 그다음 이대, 서강대 이런 데까지, 그다음 지역에는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까지 이렇게 조직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73년, 74년 적극 조직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민청학년을 조직화해 들어갔지만 우리 사실 전국적으로 체계는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민청학년 조직은 사실 박정희 정권이 완전히 체계화시켰습니다. 이철 유인태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 주동자로 들어가 있는 민청학년,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을 연계시켜서 이 빨간칠을 하기 위해서 인민혁명당도 또 박정희 정권이 조직을 했어요. 물론 대구 경북 중심으로
민족운동, 민족주의 운동을 벌려나가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했던 사실이나, 그리고 그 집단이 학생운동과도 연계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여정남이가 학생운동도 참여하고 인민혁명당에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인민혁명당, 나중에 사형당할 때,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사회운동을 전반적으로 썰어버리기 위해서, 민청학년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도 조작을 해서 이 두 개가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여정남입니다. 그래, 그것까지 이제 학생운동 시절은, 제 학생운동 시절은 그게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그 후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저는 일찍이 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진중한 민주화와 사회변혁은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되어서 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철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 쟁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학생운동하면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저도 학생운동 중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할 뿐이 아니라 이후에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나갈 친구들을 결합해서 조직화했어요. 이거는 좀 조직화했어요. 두레라는 서클을 조직해서 현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 중에 공장생활 체험도 하고 구로동에 가서 체험한 친구도 있고, 저도 성동구 답심리 김진홍 목사가 이제 사회운동을 하고 지역운동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뚝방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로 개봉동 부산 파이프에 취업해서 거기도 뭐 85년, 86년, 7년 투쟁에 참여했고, 그러고 나서 87년에 85년, 6년 투쟁에 참여했고 87년 초에 부산 파이프는 너무 그것도 뭐 공장 노동자 한 600~700명 있고 주변에 새롭게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아직 그 규모로 봐서 제가 이제 활동하기에는 너무 작다 해서 지하철 공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87년 초에 입사를 해서 지하철 공사에 들어오자마자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두 개 그룹이 또 있었어요. 지하철 배일도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맹희 그룹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하고 제가 또 추진한 그룹이 있었고, 이 세 개 그룹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87년 8월 12일 발기인 57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어. 이것은 배일도 그룹이 중심이 되었어요. 저도 참여하고, 저도 결성대회까지는 참여를 못했고, 그날 저녁에 같이 결성대회에 참여하자고 했던 창동차량의 최중진 동지 등이 늦게 오고 하면서 또 결성대회를 배일도 쪽에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해가지고 거기 결성대회는 참여를 못하고 그 뒤풀이하는 장소에 최종진 동지와 함께 참석해서 배일도 집에 가서 노조 조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해나가고 연대 조직은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리고 투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8월 12일 날 57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그다음 보고대회 개최하는 데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87년하고 당장 이제 민주노조를 설립하고서 한국노총을 탈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대부분의 노조들이 한국노총에 다 참여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전부라고 거의 해도 돼요. 그런데 한국노총을 지하철노조가 탈퇴하고
선호협을 만들었어요. 민주노조로 모아서. 거기에 이제 담병호, 상계동에 건설 노조를 할 수 있도록 담병호를 조직하고, 선호협은 김영대가 청계표봉 노조를 했던 김영대를 맡기고, 전노협은 담병호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지하철 노조가 이렇게 조직들을 갔어요. 지하철 공사는 한 7,000명 된 6,000명이 참여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1대 때부터 벨도 때 조직부장, 선전 홍보부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김명희, 벨도가 부정부패가 걸렸어요. 부정부패가 걸리고 또 본인이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현장에서 항의가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해서 2대 김명희 집행부가 들어서게 됐죠. 나는 1대, 2대 다 조직부장, 선전 홍보부장 하면서 참여했고, 1대 때부터 지하철은 별도 때부터 지하철 현장의 조합원들이 여론이 들끓고, 현장 간부들이 막 본사 항의 농성도 오고, 노조에다 항의 오고, 막 이러면서, 노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있었고, 그럼 공사도 이러한 현장의 큰 움직임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계 개편과 근무인 대 변경에 동의하게 됐죠. 이거 지하철 노조의 핵심 과제입니다. 당시에. 직계 개편은, 크게, 지하철 직책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입니다.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6급에서 한 3년 지나면 5급, 4급, 3급, 2급, 1급으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이 일반직의 4급에 해당해요. 그 위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봉급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고용직은 아예 기능직 아래에 있는 건데 직급이 없었어요. 바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상계 직급 직급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을 상계 직급 체계를 철폐하고 하나의 직급으로 통일하는 게 직계개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형 때는 당시에 일반직만 주간 중심으로 8시간 노동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고용직은 12시간 막교대 근무가 기본이었어요. 이것을 8시간 기준 근무형도 바꾸는 것이 근무형 때 변경입니다. 이것이 절실한 요구고 직급체계 변동과 계획과 근무형 때 변경이 실천 노동자들 절실한 요구고 지하철 노조 추진이 강했으므로 공사가 1대 때부터 이거 하겠다고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노조하고 교섭해서. 그런데 실시하려고 해보니까 인사 질서를, 공사의 인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바꿔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승진하고 직급적 개편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사뿐이 아니라 서울시도 합의해놓고 지연시켰어요. 이게 1대 집행부는 파업부서하고 실은 그러지 못해서 소문이 분명히 높아져서 노동조합에까지 항의를 오고 결국 사퇴를 했어요. 부패 문제도 이때 약간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는 규명되지는 못했어요. 그때 노동조합 창립형 1년 반이 안 된 1988년 8월경에 사퇴하고 조합은 즉시 2대 집행부 들었었으나 이또 직제 개편과 근무형태 변경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려면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을 못하게 사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조합은 직선을 해서 3대 위원장 선거에 하게 되고 제가 당선됐습니다. 그때 뭐 상대가 있었는데 제가 표를 더 얻어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래서 직제개편 근무형태 변경 합의가 없이 이행하는 것이 핵심 업무였어요. 그래서 전조합원, 조합원들 일부가 본사 항의 농성을 막 해가지고
경찰이 직접 투입해가지고 전부 구속시켜버렸어요. 잡아넣었어요. 구류지. 완전 구속은 아니었으니까 구류시켜버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구의 역사도 있어요. 2호선. 구의 역사 전부 모이라 해서 조합은 항의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 항의투쟁을 하는데 경찰이 못 잡아갔어요. 처음에 상당히 잡아갔다가 투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튿날 다시 집회를 하고 무임승차 4일을 그러니까 지하철 전 구간에 1, 2, 3, 4호선 전 구간에 타는 사람들 돈을 안 받는 겁니다. 무임승차라는 게. 돈을 안 받고 태워줬어요. 그래도 안 되자 제가 이제 바로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안 돼서 항의 집회를 하는데 혼자 기지에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 현장으로 투입해가지고 그냥 붙잡아갔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2345명을 연행해서 저 위원장과 3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노조 7일 동안 완강하게 밤 농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서 나가잖아요. 전노입도 건설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지하철 노조가 이러다 보니까 민주노총도 우리가 만들자. 전노협이 아니라 업종도 끌어들여서 민주노총을 만들자. 이래서 대공장 노조 업종노조 의장을 하고 있던 권영길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을 추진합시다. 만드는 걸 추진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연합조직 및 민주노총 건설과정 이번에 나옵니다. 그 80년 노동 대투쟁 이후 이 투쟁 동참 전국 노동조합들을 지역산업 업종의 전국화 조직하는 강력한 운동이 추진되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대행노조 조직권 생각 공동투쟁을 수행하기 유리한 조건이었다. 지하철노조의 기초로 서울지역과 전국에 걸쳐서 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노동협의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초기부터 연구 중심으로 참여했죠. 울산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노동조합들 밀집에 있어서 노동연합조합 건설에 유리했습니다. 전대 결승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감용 위원장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했죠. 현대전공 등 울산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전국적 투쟁은 울산 노동조합들의 참여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감용 위원장을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2대 위원장을 추대하잖아요. 직선에 있는. 제가 이제 그 중심에 서서 그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를 하고 그리고 당을 만들자. 우리가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함께 추진을 하게 됩니다. 2대 집행부 민주노총 위원장을 이감용 위원장이 했고 그럼 거기에 제가 정치위원장을 하면서 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마지막으로 노동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재구성 과정에서 노동자 독자적 정치 세력 기반 진보적 당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참노당 15대 조선 직후부터 일어났다. 건설 국민승리 21원 1998년 2월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한 정치 전환을 결정하였다. 그 울산이죠. 울산에 주로 많이 있죠. 같은 해 5월 20일 민주노총도 건설 국민승리 21을 확대 변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적극 지원 연대한다는 계획을 다했다. 민주노동의 결정을 촉발 11건 1998년 6월 4일 결정된 지방선거였다. 국리승리 21과 전국민주노동 노동조합 총연맹은 민주노총은 지방선거에 49명의 후보를 내보내 기초단체장 3명, 공익위원 기초인 18명도 모두 23명을 당선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 9월 17일 국민승리 20원 중앙개최하고 99년 5월까지 진보정당 창당하기로 공식 결의하였다. 1999년 7월 10일 국민승리 21원 진보정당 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발전적으로 해산하였다. 이어서 8월 2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확정하였다. 이거 다 제가 정치위원장하고 민주노동당에 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에 1월 30일 창당 대회를 99년 2000년이죠. 창당제기로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노동당 변천 및 인왕 민주노동당 직후 제16대 창당 직후 2000년 이후 2000년에 2000년 창당했으니까 1월 30일 그때 4월 13일 총선에 참석 16대 총선에 참여했습니다. 총선에서 최소한 1석 확보는 교도 확보를 내고 선거구에 21명 후보를 하지만 원내 진출 실패했다. 이때 저도 정치위원장하고 있었으니까 노원을에 참여 후보로 출마했어요. 노원을 지구당에 후보로 출마해서 그래서 지구당을 강화했는데 나중에 제가 안 나오게 되면서 노동당도 이제 참여 안 하게 노동당 참여했더라도 활동을 중앙에서 안 하게 되면서 노무현이가 노회찬이가 노무현이가 아니라 노회찬이가 나와서 2002년 사무총장에 당대표의 권영길 사무총장에 노회찬 선출해서 1월 3일 실시된 지방선 기초단체 임명 비례 9명을 포함한 강의 11명 당선시켰습니다. 정당 대표의 8.14%를 기록하였다. 2002년 11월 20일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범진보진영 공동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이후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권영길은 10, 19일 시기에 대선에 출마하여 3.98%를 득표한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2004년 4월 15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권영길 조승수 등 지역구 당선자 2명과 비례대 비원 8명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정당 투표에서 13.1%를 기록했으며 진보정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때 지역구는 당선 못 시키고 8명을 비례대표위원을 8명을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민주노동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구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17대 대선을 전후해 정파 갈등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전면에 결국 2008년 2월 분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상정이 당하고 아마 노회찬이 당하고 갈라졌을 거예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해진보통합연대 등 정파구도 통합진보당이 출발하였다. 그럴 때 갈라졌는데 나중에 2012년 4월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 대통합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으며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해진보통합연대 등 상계 정파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해산하였다. 통합진보당이니까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 이름으로 한 분파로서 들어왔고 그 당 자체는 해산됐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진보정 정당 국회의원 수는 3명이다. 진보정 정치체로 노동당 등이 있다. 이게 형편없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